발리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로 싹 끝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나미입니다. 발리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인기 여행지지만 지역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물가도 천차만별이라 생각보다 공부가 꼭 필요한 곳이에요. 저도 출발 전에 열심히 알아보고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로 발리 여행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리는 그야말로 휴양 그 자체죠. 하지만 바다만 즐기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에요. 서핑, 트레킹, 액티비티, 핫플까지. 진짜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여행 일정 짤 때부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디 갈지 고민 중이신 분들, 저는 이번에 우붓, 짱구, 짐바란 이렇게 이동하면서 발리를 즐겼고요. 이제 각 지역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어디서 숙소를 잡을지 성향에 따라 골라보시면 됩니다. 발리는 지역이 꽤 넓고 매력도 각양각색인데요.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행할 곳들은 진짜 넘쳐나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가장 핫한 발리 중심지, 짱구. 디지털 노마드 힙스터들 사이에서 완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감성 카페, 트렌디한 비치클럽, 서핑 등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먹고 쉬기에 딱 좋은 동네예요. 게다가 근처 스미냑, 꾸따까지 이동도 편해서 짱구를 중심으로 묶어서 여행하기에 정말 좋아요. 우붓은 발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푸릇푸릇한 숲, 요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그게 바로 우붓이에요. 정글 같은 분위기와 적당한 관광도 섞여서 여행길 진짜 편해지는 지역입니다. 발리 첫 여행이시라면 우붓은 무조건 일정에 넣으셔야 해요. 남부 지역은 공항과 가까워서 마지막 날 짧게 투어 일정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동부 지역은 인스타그램 사진 명소로 소문난 곳답게 1일 투어로 다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행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부 투어에 다녀왔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발리에 가면 해야 하는 필수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발리 하면 역시 우붓이죠. 저는 이번 여행에서 3박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붓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숙소를 잡으셨다면 우붓은 하루쯤 다녀와 볼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좋은 게 바로 우붓 1일 투어입니다. 보통 1일 투어는 여행사에서 짜놓은 일정에 맞춰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여행은 피곤하고 휴양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라이빗 택시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업체는 더가우 투어의 발리 택시 투어이고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둘게요. 제가 프라이빗 택시 투어를 추천하는 이유, 우리끼리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일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발리는 지역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한 곳만 보고 오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저는 지역 이동할 겸 숙소를 옮길 때 어차피 택시를 불러야 하잖아요. 그걸 택시 투어로 활용했습니다. 캐리어를 차에 싣고 관광도 하고 마지막엔 다음 숙소까지 데려다주니 이동 비용 겸 투어까지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붓 3박에서의 마지막 날은 우붓 1일 택시 투어를 하고 다음 목적지인 짱구로 이동했습니다. 우붓에서 지내며 먹었던 맛집들, 쇼핑 리스트, 그리고 분위기 좋은 비치바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해두시고 여행 전 꼭 챙겨보세요. 정말 대박 명소 알아냈습니다. 발리는 지역별로 볼거리가 다양해서 보통 동부, 남부, 북부 투어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동부 투어를 강력 추천합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면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특히 프라이빗 택시 투어로 가면 SNS에서 발리 여행 사진으로 꼭 찍는 램프왕 사원부터 비교적 안 알려진 요즘 핫플인 라낭 스위트도 다녀올 수 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땐 일반 패키지 투어에는 빠져있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 점에서 프라이빗 택시 투어로 다녀오는 게 정말 좋았답니다. 저의 발리 동부 투어 코스는 램프항 사원, 라낭 스위트, 티르타 강가, 칸터란 폭포였지만 너무 피곤한 거 있죠? 그래서 택시 투어의 장점인 저만의 일정 바꾸기를 당일날 해서 오히려 멀리 가지 않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붓의 폭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발리에서 제대로 인생사진 남기고 싶다? 그러면 하루 반나절 정도는 프라이빗 택시를 타고 동부 투어에 다녀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발리 액티비티 끝판왕, 래프팅은 어디 가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붓에서 지내는 3박 동안 오전 내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건 바로 뜨와가라자 래프팅이었어요. 제가 다녀온 곳은 발리 현지 업체인 마리 액티비티인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롤러코스터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3시간 동안 탄다고 볼 수 있어요. 아바타 실사 느낌인데 이게 영상으로는 진짜 잘 안 담기네요.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쉬는 곳에서 폭포도 만나는데 여기서 완전 인생사진 찍었고요. 그러다 이렇게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의 래프팅은 진짜 짜릿함은 물론 감성까지 더해져서 힐링 가득한 여행길이었답니다. 발리에는 두 곳의 래프팅 코스가 있습니다. 아욤강은 잔잔하고 가족여행에 적합하고요. 뜨라가와자는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뜨라가와자 래프팅을 선택했어요. 현지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 호텔 픽업, 드롭과 점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진짜 하루 제대로 신나게 놀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용한 마리 래프팅은 뜨와가라자 래프팅으로 유명 업체인 BMW와 같은 회사에서 만든 신생 업체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더 깔끔했고 전문가 가이드분들이 운전을 해줘서 안전하게 래프팅을 할 수 있었어요. 자세한 래프팅 모습은 제 발리 브이로그 영상에 담아두었으니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업체 정보는 댓글과 소개란에 적어둘게요. 구름 위에 떠있는 산, 발리의 일출 모습이 보고 싶다면 바로 지프 투어입니다. 저는 저녁 비행기로 도착해서 숙소로 가기엔 애매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바로 공항으로 픽업 요청을 했고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지프 투어에 다녀왔어요. 물론 피곤했지만 이렇게 인생샷 건지고 아침 일출까지 보고 나면 아 잘했다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숙소에서도 출발 가능하니 지프 투어는 꼭 일정에 넣어보시면 좋아요. 투어 후엔 선택 관광이었던 바투르 천원 온천에서도 미네랄 온천물로 오전의 피곤함을 달래고 왔답니다. 저는 덕아웃 투어의 지프 투어 코스 그대로 다녀왔고요. 앞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의 여행 스타일은 정해져 있는 투어에 맞춰서 다니는 걸 싫어하는 편인데요. 이 코스 그대로 진행했던 이유는 자유롭게 제가 선택 관광으로 다녀올 수 있어서였어요. 지프 투어 다녀왔다가 복귀도 가능하고 저는 선택 관광으로 오후엔 바투르 천연 온천을 옵션으로 넣어서 제 입맛대로 관광지를 선택해서 다녀올 수 있었답니다. 그 점에서 프라이빗 택시 투어처럼 우리끼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진행한 발리 투어 여행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보면 여행 내내 투어만 했네 싶지만 아닙니다. 저는 오전 투어를 끝내고 돌아와서 오후엔 시내 구경, 맛집, 비치바에서 신나게 놀고 밤엔 리조트에서 인생샷까지 완벽하게 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럼 저의 발리 일정표도 공유해드릴게요. 저는 오전은 투어라는 큰 틀을 미리 잡아둔 상태에서 오후는 자유롭게 숙소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하고 비치바 등에서 놀며 자유여행을 즐겼습니다. 이제 제가 다녀왔던 발리 숙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브이로그 잊지 말고 꼭 참고해보세요. 더 생생한 숙소 내부 분위기를 담아뒀습니다. 저는 발리에서 3박은 우붓, 2박은 짱구, 마지막 1박은 진바란 아야나 리조트에서 지냈습니다. 우붓에서 투어 위주로 다닐 계획이라 가성비 좋은 숙소로 찾았고 결국 선택한 곳이 바로 사포딜라 우붓입니다. 3박 조식 포함 약 33만 원이었고요. 위치도 좋았고 숙소 뷰까지 너무 예뻤어요.
사실 첫날 샤워기 필터는 너무 더러워서 충격이었는데요.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우붓 여행 다니는 동안에는 호텔에서 무료 픽드랍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 우붓 여행길 저는 교통비가 0원이었어요. 오히려 사포딜라 우붓의 픽드랍 서비스를 가장 알차게 이용했답니다. 또한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신데 제가 지내는 룸 번호까지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작지만 알찬 호텔이어서 샤워기 필터의 단점은 싹 잊게 해준 숙소였답니다. 그 외에 제가 고민했던 우붓 숙소 리스트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 중에 아누마나와 자티코티징은 한 달 전에 이미 매진이었기 때문에 우붓 숙소는 진짜 미리미리 예약 필수입니다. 혹시 우붓에서 휴양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숙소 말고 신혼여행으로 가기에 좋은 더카현 정글 리조트나 코마네카 에탄가유다도 분위기 좋은 숙소로 유명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리 숙소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샤워기 필터 교체 가능 여부와 벌레 유무,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세요. 저는 이 후기를 보느라 리뷰만 500개는 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곳은 그나마 평이 좋았던 곳들을 모아두었지만 우붓은 대부분 수질이 좋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짱구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짱구는 그 자체가 핫플이라 쯔미냐, 꾸따, 짱구 세 곳을 묶여서 다녀오셔도 좋아요. 저는 핫하게 2박을 불태우자라는 마음으로 짱구에서 숙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이스틴 아시타 리조트 짱구입니다. 조식 포함 2박에 약 19만 5천 원이었고요. 리조트답게 룸 컨디션 좋고 깔끔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필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또한 시내와 접근성이 좋아서 걸어서 라브리사에 가거나 맛집 카페를 갈 수 있는 거리였답니다. 저는 리조트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하루 종일 타고 놀았는데요. 가격은 150 정도라 한국 돈으로 대략 15,000원 정도였어요. 덕분에 비치클럽 투어부터 여기저기 짱구의 모든 곳을 다녀올 수 있었답니다. 함께 고민했던 짱구 숙소 리스트도 공유할게요. 특히 이스틴 아시타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조식도 괜찮은 편이었고 룸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다만 발리는 브런치 가게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조식을 포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식 먹고 또 브런치 카페 가서 또 먹고 해서 아주 퉁퉁해져서 왔답니다. 그리고 발리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 짐바란에 위치한 아야나 리조트. 저도 짐바란에서 1박은 꼭 여기서 보내고 싶었어요. 저는 아야나 리조트 중에서 림밤바이 아야나에서 1박을 했고요. 제가 갔을 때 기준으로는 조식 포함 1박에 약 31만 원이었습니다. 수영장만 12개, 프라이빗 비치, 스파 등 부대 시설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인생샷은 기본, 분위기가 최고였습니다. 리조트 안에서는 비치바도 있고 라이브 공연을 하는 클럽 같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안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숙소로 아야나 리조트를 택한 이유는 체크아웃 후에도 리조트 부대 시설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발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늦은 밤 출발이라 시간이 붕 떠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남부 투어로 채우기도 하고 저처럼 리조트 콕 가며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야나 리조트는 이 점을 활용해서 체크아웃 후에도 샤워 시설이 이용 가능하고요. 짐도 보관해줘서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박 2일이었지만 거의 늦은 저녁까지 있었기 때문에 2박 같은 1박 2일을 보낸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12개의 수영장 모두 다 가보았고요. 자세한 아야나 리조트의 인생사진 찍는 포인트와 수영장부터 부대시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아야나 브이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우붓, 짱구, 짐바란 세 지역에서 각기 다른 분위기의 숙소를 즐기고 왔습니다. 여행 스타일에 따라 숙소 선택은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리스트들은 꼭 참고하셔서 본인 취향에 딱 맞는 숙소 찾으시길 바래요. 그 밖에 짱구 말고 스미냑 숙소들도 핫한 곳들이 많으니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발리 여행 가기 전에 뭐 챙겨야 하지? 고민되시죠? 제가 직접 챙겨갔던 것들과 다른 여행자분들이 추천하는 꿀템까지 총 정리해드릴게요. 저는 다른 동남아 여행 갔을 때와 동일하게 수영복과 옷, 선글라스, 상비약 등등 기본으로 챙겼습니다. 또 제가 진짜 유용하게 썼던 아이템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주파집 멀티 어댑터인데요. 이건 여행 갈 때마다 챙기는 찐 필수템이에요. 다양한 플러그가 하나에 다 있어서 한 번에 연결 가능해요.
또한 전 세계 어디든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이번 여행에서도 정말 만족했어요. 이건 정말 강추드립니다. 발리벨리 무서운 분들 많죠. 저는 늘 해외여행 다녀오면 아팠던 사람이라 이건 미리 꼭 준비를 했는데요. 여행 다녀오기 전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꼭 하고 가세요. 여행 2주 정도 남겨두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리 환전 팁도 알려드릴게요. 발리는 카드 사용이 꽤 원활한 편이라 트래블 카드에 미리 충전해 두시면 현지에서 훨씬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트래블로그 카드를 챙겨가서 공항에서 바로 인출해서 수수료 없이 편안하게 환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발리 여행 전 비자 신청 꼭 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비자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발리의 비자는 도착 후 공항에서 줄 서서 받을 수 있지만 솔직히 도착하자마자 줄 서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가는 거 추천합니다. 발리는 30일 체류 가능하고 수수료는 제가 했을 당시 현재 기준으로는 44,522원이었어요. 비자 신청하실 때 세관 신고서와 발리 헬스패스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쓴 블로그 글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빠르게 나오실 수 있어요. 발리 여행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발리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지역이라 여행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행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는 4월부터 10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는 건기로 날씨가 맑고 습도도 적당해서 관광이나 액티비티를 즐기기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기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다녀온 10일 내내 비가 안 온 적이 없었어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발리에도 이상기후 때문에 우기가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분들도 건기에 비가 자주 와서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건기여도 우비와 우산은 대비하시면 좋을 거예요. 또한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 시즌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가 자주 내리고 날씨가 흐려질 수 있어서 야외 일정이 많은 여행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건기여도 매일 비가 왔던 저의 여행 코스를 참고하시면 우기의 여행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네피데이, 일명 발리의 침묵의 날인데요. 이날은 공항, 시내, 식당, 투어 모두가 멈추는 날이에요. 심지어 숙소 밖으로도 나갈 수 없어서 이 기간에는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정말 곤란할 수 있어요. 네피데이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3월쯤이지만 반드시 여행 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발리 여행 가이드 총정리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에 꽉 담지 못한 발리 맛집과 비치바, 쇼핑 리스트 등 핵심 정보만 쏙쏙 정리한 꿀팁 총정리 영상도 곧 다음 편으로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다녀온 만큼 이걸 보고 따라하신다면 여행 내내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발리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